입니다. 자, 복잡할수록 간단히 만들고 적분하는 겁니다. 자, 식을 최대한 간단히야. 무조건 우선순위는 식을 그 인테그랄 안쪽에 있는 식을 간단히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적분 계산하시면 돼요. 적분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쌤,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할 때 쓰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수분해 사용입니다. 인수분해 해보기 도전해 보시고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싶으면 유리화 할 때도 있어요. 유리화. 근데 뭐 지금 예시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또는 안 된다 싶을 땐 인테그랄 분배법칙. 인테그랄의 분배법칙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게 뭔데요? 인테그랄 분배법칙은 요거예요. 각각의 적분을 합칠 수도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분배도 되고 인수분해하듯이 각각을 합쳐도 됩니다. 자, 얘들아, 그럼 여러 가지 성질 중에 여러분들은 그냥 경험치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더 편리하네? 저게 더 편리하면은 많이 풀어봐야 알 수 있어요. 자, 1번 문제 보자. fx 뭐라고 써있어? 인테그랄 출발이야. 안쪽을 읽어봐. x마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 적분 끝났고 빼기야. 인테그랄 x 플러스 x-1의 제곱 dx 그리고 f0는 제로야.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f-1을 구하래. 됐습니까? 구하라는 게 뭐라고? f-1이야. 오케이? 해봅시다. 첫 번째 fx가 길게 써있어. 복잡하지 않니? 간결하게 써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듣는 간단히 하고 각각을 전기해볼까요? 각각을 전기해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거 전기할 수 있겠어? 이거 공식 있죠? 네. 곱셈 공식에 있는 거죠? 빼기 제곱. 제곱과 부호 바뀌었고 1의 제곱. 따라서 얘는 전기 공식이 있었죠? 각각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인테그랄 안쪽을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전개할 수 있겠니? 완전 제곱식하고 x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완전 제곱식은 이거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인데 x를 곱하면 세제곱 마이너스 2x에 x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에 x를 곱하면 x. 이 정도 암산되니? 곱셈 공식 쓴 거야.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각각 적분하지 말고 뭐 하자? 인테그랄 합치기. 그럼 인테그랄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반박 치면 빼기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인테그랄 쓰면서 앞에 거랑 뒤에 거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아, 인테그랄 안쪽으로 넣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인테그랄 안쪽끼리 정리 정도는 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됩니까? 삭가능이죠? 세제곱 빼죠. 빼기야, 빼기. 요거 안 빼죠. 그래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 플러스 2x제곱 빼기 x dx예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을 땐 진짜로 적분하시면 돼요. 적분을 각각 합시다. 그러면 적분한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얘를 적분하면요 지수 올리고 넣으면 되겠죠?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적분은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라고 쓰고 플러스 c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안 끝났습니다. 이거 뭐 한 거니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fx가 이거다를 쓴 거예요. fx. 근데 fx가 지금 요건데 문제에서 0일 때 0이라는 단서가 있었죠. 저는 0일 때 0이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 fx가 지금 이거니까 양변에 0을 대입해보자. 그럼 x에 0 대입하면은 f0 0은 여기도 0, 0, 0 넣으면 적분함수 c가 나오겠죠. 적분함수 c가 나오니까 요게 여기서 지우면 요게 fx.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대입해보시면 1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통분해서 빼면은 답이 나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오케이? 마지막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 두 번째 거는요. 얘들아, 두 번째 거의 교훈이 뭘까? 너무 이렇게 하는 것만 배우시면 오히려
적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fx가 인테그랄 분모분의 분자예요. 더하기 인테그랄 분모분의 분자. 근데 이건 얘들아 반을 합치면은 별로 재미가 없죠. 왠지 아세요? 선생님 인테그랄 둘이 있으면은 더하기일 때는 분배 없이 되니까 이렇게 모을 수 있잖아요. 인테그랄 하나. 근데 이거는 인테그랄을 붙이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분모도 다르고 분자도 다르니까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냥 이거는 각각 푸는 거예요. 오케이? 각각. 얘 풀 수 있나요? 얘부터. 이거 인수분해 되죠? 느껴져요? 인수분해 되죠? 세제곱 공식 쓰면 됩니다.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요. 얘도 분자가 인수분해 되죠?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 공식 쓰고 보니까 여기 날아가는 거 있죠?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다음 뭐 하면 돼? 남아있는 것만 인테그랄 쓰면 돼요. x 빼기 2 인테그랄 x 플러스 더하기 0. 자 그럼 이제는 인테그랄 끼 합방해 볼까요? 인테그랄 붙이면서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기 하시면 안쪽 끼리 더해집니다. 그럼 2x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제 적분하시면 돼요. 적분하고 나서 문제에서 f-2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입해서 3이 된다는 거 푸시면 C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그건 너희가 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단히 하고 접근한다가 다 공통점이에요. 근데 간단히 한다의 기준이 뭔데요, 쌤? 여러 가지 시도해 보셔야 돼요. 인수분해 도전, 유리화, 인테그랄의 분배 법칙. 오케이? 유리화는 지금 안 나왔지만 나중에 만들 문제 있습니다. 자, 한번 아래 있는 문제 해볼까요? 328번. 저거 적분하시면 답이 복잡할 것 같지만 규칙성 찾기라서 규칙성 찾아보실래요? fx가 자기소개 인테그랄 블라블라블라 일 때 f1은 몇일까요? 네, 328번은 좀 허무해서 금방 풀리죠. 좋아요. 다들 잘 의미를 알고 푼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얘들아, 318번은 좀 허무하죠? 그냥 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생 적분이야. 접근시키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수 올리고 나누면 이게 우연히 x 10제곱이죠, 그냥. 10이 날라가요. 이거 해보시면 x 그냥 9제곱이고요. 이게 접근하면 x 8제곱. 괜찮습니까? 그럼 적분을 각각 진행하면 마지막까지 접근하면은 x 제곱이고 마지막 1을 접근하면 x니까 10까지 붙이면 적분이 완료된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지? f0는 1이다가 써 있을 거야. 그럼 양변에 0 대입하면은 0 대입하면은 1이 돼야 되니까 c도 1인 거 알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근데 구하라는 게 마지막에 뭐야? f1을 구하시고요. 그럼 f1이니까 1을 넣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1을 몇 번 더하는 겁니까 그러면? 1을 넣고 10제곱, 1을 19제곱이면 결국 1이 다 더해지는 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C도 1이니까 1이라서 총 11개겠죠? 그래서 정답은 11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생적분이라서 인수분해 같은 것도 아니고요. 아래 게 인수분해 같은 거 쓰는 겁니다. 집에서 풀어보세요. 자, 바로 옆에 유형 6번입니다. 힘든가요? 스테이지 합시다. 계속 합시다. 나도 쉬고 싶은데. 여러분 남은 이제 겨울방학 한 1, 2주 남았는데 빨리 학교 가고 싶지 않나요? 집에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친구들 만나야 좀 이제 좀 대화도 하고 친구 막 뛰고 자고 있을 때 걔가 때리면서 막 장난도 치는데 학교
지켜가는 그 재미가 이제 아닌가요? 영원히 방학했으면 좋겠어요. 와 그런 아주 어린애 발상하시면 안 되죠. 어린이들 맨날 쉬면 뭐해? 인생이 재미없어. 자 필수 문제 6번. 자 문제 제목이 뭐죠? 도함수가 주어진 경우. 도함수가 준 경우. 도함수는 기호로 F'이에요. 얘들아 F'X가 블라블라로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하면 되냐면 이겁니다. 누구였길래 걔였을까? 여러분 누구였길래 그 식이 됐을까라는 바로 원래 함수 F를 구해야 됩니다. 얘들아 F'이 주어져 있으면 F를 만들어내면 원래 함수가 나와요. 근데 프라임이 F가 되는 이 중앙 과정이 뭘까요? 미분하겠다를 다시 되돌리는 거. 적분이라는 기호를 쓰면 되는 거죠. 다시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적분시키고 싶어야 돼요. 왜냐면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미분에 거슬러 올라간다가 적분이거든. 오케이? 따라서 적분시켜보자요. 양변을 부정적분 시키면 시키세요. 자 문제에서 F'X가 뭐라고 돼 있죠? 3x 제곱에 4x라는 식이. 그리고 F1은 마이너스 1대. 그럼 이 두 가지 단서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에 3을 넣어봐가 질문이에요. 괜찮습니까? F3. 아니 프라임과 F1이 이거라는 걸 알고 F3 되고요. 바로 얘를 되돌리면 돼요. 과거로 되돌리면 됩니다. 프라임이 주어졌으면 원래 함수 구할 수 있죠. 적분이라는 도구 덕분에 우리는 적분을 쓰면 원래 함수가 됩니다. 자, 해볼까요? 얘들아 이거 29점은 뭐 해야 되니? 미분 되니까 반대로 적분 해보고 싶어야 돼요. 적분 말이 없습니다. 자 인테그랄을 붙입시다. 자 인테그랄을 붙이면 적분시킨다는 기호야. 그러면 적분하면 왼쪽은 어떻게 돼? 미분하고의 적분을 한 함수는 무시 가능하니까 어떤 fx가 나올 겁니다. 프라임이 주겠죠. 프라임이라는 게 떼어져요. 기호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분시키면 fx가 될 거고 얘는 그냥 적분법 쓰면 돼요. 오케이? 적분법 뭐였죠? 지수를 1 올리고 나눈다. 그럼 별거 없죠. 세제곱일까요? 적분해보세요. 적분이 끝났을 때 싶으면 c를 올리세요. 그래서 적분시키면 됩니다. 믿었습니까? 그냥 뭐 하면 되죠? 함수값 정보가 있네요. 그럼 1을 한번 넣어봅시다. 따라서 여기다가 1을 넣으면은 x 1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된다. 그럼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은 1 넣어보시면 1 빼기 2 플러스 c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c는 계산해보니까 c가 여기 수밖에 없죠. 따라서 c도 별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c를 죽인 다음에 fx를 찾았으면 수치 대입법 3을 대입해서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뭐하자? 도함수 줬을 땐 적분시키면 도함수가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표현이 됩니다. 프라임이 죽습니다. 원래 함수가 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그 똑같은 말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 6글자네? 필수 문제 10번 보고 있니? 접선의 기울기가 문자로 놓여 있어요. 6x제곱 빼기 10x인가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있으면 뭐하죠? 같은 말이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블라블라다?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번역해보자. 뭐야? 접선의 기울기 같은 말. 미분계수 같은 말. 미분계수를 가진 함수 도함수라 저거라는 걸 간접적으로 준 겁니다. 그냥 말바꿈한 거예요. 말바꿈한 겁니다. 따라서 그냥 필수의 7번은 접선의 기울기가 6x 제곱 빼기 10x인 놈이 있대. 그럼 뭐 하면 돼? 번역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6x 제곱 빼기 10x일 때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번역하면 뭐야? 그 원래 함수 f의 프라임, 즉 f 프라임이 이게 된다는 소리구나. 물론 여기다가 문자 x를 붙이면 됩니다. 그럼 f 프라임 x가 이거 된다는 소리니까 뭐 하면 될까요? 또 접근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6번이랑 7번은 다른 게 없어요. 말만 바꾼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네? 미분계수네? 라고 번역하면은 프라임을 준 경우니까 적분을 시키면 원래 함수가
원상복구 돼요. 원상복구 된다는 표현이 2분했을 때는 함수가 바뀌잖아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다가 적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참고로 0,1을 지난다는 건 지나는 점은 대입할 수 있으니까 f0가 이란 소리라서 함수값도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분하고 0,2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는 필수 문제 7번입니다. 오케이? 한번 330번으로 가볼까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 f 프라임 몇이 주어져 있으면 f 프라임 x 원상복구 시킨다는 말입니다. 즉 f를 보고 싶어요. 양변을 적분할 때 항상 c가 붙어야 됩니다. 플러스 c. 좋아요. 330번도 같이 해봅시다. 아마 맨 마지막에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치? 적분상수 C까지는 구해놓고 마지막 결론을 못 지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계속 말하지만 공수 1, 2, 고일 수학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물론 그때 공식들이 머릿속에 기억나시면 잘하시는 거고. 해볼까요? 첫 번째 뭐 해야 돼? 프라임이 놓여있네? 적분해보자.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fx 는이야. 적분을 하면 돼요. 적분을 붙이면 얘는 2분이 사라져요. 얘는 적분시키면 되겠죠?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그럼 적분하고 나서 뭐 하면 돼? c가 몇인지를 마지막까지 끝내 찾아야 돼요. 근데 함수값 정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6은 마일 넣어봐. 그럼 2 플러스 6 플러스 1 플러스 c래. 그러면 이게 되게 하는 c는 몇이야? 이게 되도록 하는 C. 바로 마삼 나옵니까? 이건 계산이 문제죠. C는 마삼. 자, 그러면 C가 마삼인 걸 확정 지었으면 여기다가 대입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요구하는 게 뭐죠? 그 fx에 가만히 두지 말고 0을 붙이면이야. 0을 붙이면 는 0.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지 사람들은?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름이 있죠. 3차 방정식이요. 3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구했죠? 뭐 조리제법이나 인수분해가 떠올랐다면 좀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 인수분해 하지 않더라도 모든 근의 곱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외웠습니까? 기억나요? 모르시면 답이 없어요. 지금 들으세요. 자, 복습하자. 3차 방정식 A, B, C, D야. A, B, C, D가 있을 때 이 녀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근이 3개까지 나오거든요. 3차 방정식은 3개야. 근데 세 근의 합과 2개씩 곱한 거, 셋 다 곱한 거 순서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게 근각에서 관계라는 그때 1학년 때 수학이거든요. 기억나요? 소년이 뭐였지? 합은 몇이죠? 얘랑 얘 비교해요? A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자,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다음은 2개씩 곱한 거에 A분의 C. 세 근의 곱은요?
마지막분의 마지막. 중학 고1 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도 외울 때는 마플마 순으로 외웠을까요? 마플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면서 읽는다? 그냥 플러스 붙이면서 읽는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서 읽으면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인데 마플마 순으로 결정이 된다는 게 고1 수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적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1 수학이 더 중요했구나라는 걸 계속 알게 되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곱하기만 구하면 돼요. 근들의 곱.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식을 바라보면서 세근의 곱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분의 이겁니다.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삼인데 붙이면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2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오케이? 기억나시면 되는 겁니다. 복습할게요. 아래쪽으로 다 집에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점 읽어볼까요? 우리 유형 10번까지랑 11번 더 10번까지만 마무리할 겁니다. 얘들아, 필수 문제 8번은 복잡한 항등식. 얘들아, 항등식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항등식은 뭐냐면 이거 좀 잘 알아야 되더라. 얘들아, 항등식은 미분 가능하다는 속담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항등식은 미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만약에 너희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 봐봐. 항등식과 비교되는 게 뭘까? 이거 그냥 말해야 되잖아. 항등식과 반대되는 말. 방정식 알아? 방정식은 미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얘들아, 400x가 6가 된다는 식이 있어. 이건 x가 몇이에요? 무조건 2죠. 근데 갑자기 쌤, 저 갑자기 심심해서 얘 미분하면 어떻게 해요? 가끔씩 여러분 미분 5를 쓴단 말이야. 미분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자, 방정식은 미분하시면 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저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 가끔씩 착각하시거든요. 방정식 꼴은 미분하면 망해요. 정보가 달라져요. 말이 안 되잖아. 같아집니까? 달라요. 즉, 방정식은 미분하면 안 되는데 항등식은 미분해도 돼요. 그치? 항등식이 뭔데? 등호에 대해서 완전 똑같은 게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같은 동안에는 양변의 미분하면 어떻게 했어요? 동시에 미분해도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4x 플러스 4와 4x 플러스 4. 그래서 항등식은 미분해도 되지만 방정식은 미분하면 망해요. 오케이? 양변을 미분하면 망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답이 안 나와요. 오류가 발생한다고. 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즉, 어쨌든 항등식은 미분해도 정보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야 돼요. 자, 그 예시입니다. 필수 문제 8번. 얘들아, fx의 부정적분을 적분이라고 쓸게요. fx의 적분된 결과를 대문자 fx라고 하재. 문제 써 있어요. 라지 fx라고 하자. 자, 근데 그러면서 그리고 fx는 자기소개하면은 xfx 빼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 성립한대. 자, 얘가 된다고 치고 얘가 같다고 치면 fx가 뭘까? 왜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는 참고로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란 말이 써 있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모든 실수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이거 항등식이라는 소리죠. 몇인지 몰라도 항등식이라는 걸 돌려서 말한 거예요. 항등식. 그럼 항등식이니까 뭐래도 돼? 항등식은 언제든지 미분해도 정보가 보존이 돼요. 오케이? 얘들아, 한번 주어진 식을 양변 미분해 볼래? 얘들아, 양변 미분해 보자. 왼쪽은 어떻게 돼?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적분기 이건 미분하면 소문자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미분하면 소문자 fx로 될 거예요. 정확히 모르지만 f의 친구 f가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우리 양변을 미분하고 있는 거다.
미분시키면 소문자 fx 여전히 같다예요. 자 근데 얘들아 오른쪽 길이 미분은 어떻게 돼? 오른쪽 길이 등호의 오른쪽 여기 얘는 그러면 미분 공식을 쓰면 미분하면 돼. 여기는 미분은 어떻게 되죠? 이거 배경지식이 들어갔는데 어떤 함수 곱하기 접전 함수 곱하기 연결. 자 곱의 미분법 기억납니까? 곱미 뭐였죠? 여기 미분 잘해야 돼요. 앞에 거랑 뒤에 게 곱하기 연결인 거야. 그럼 미분해보자. 앞에 거 먼저 미분이야. 얘 미분은 어떻게 돼? 적분 아니야. 미분이야. 미분 1이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프라임 붙이면 돼요. x에 f 프라임 x. 자 그다음 얘는 미분 끝난 거야. 자 얘도 미분해보자. 그럼 얘는 지수가 내려오면 되니까 2x 제곱 이거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왼쪽 길이의 미분법과 오른쪽 길이의 미분법을 섞어서 해봤더니 이런 등호가 나왔어. 그치?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1 곱하기 fx는 그냥 사라지죠. 근데 계속 같아야 되니까 계속 같아야 되는 게 항등식이잖아. 그럼 이항해도 되는 거지. 근데 여기 fx랑 fx 똑같잖아. 미분하고 보니까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 fx가 똑같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날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은 그 이항한 거야. x f 프라임 x 빼기 6x 제곱 더하기 x라는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주인공이 fx라서 얘만 남기고 상대방들을 이항해보자. 자 그러면 얘만 남기고 이항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니? x f 프라임 x는 같다? 얘는 같아요. 6x 제곱 빼기 2x 그렇습니까? 그 다음은 x가 붙어 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 시키면 이거 인수분해 시켜볼까? x로 모을게요. x로 묶으면 6x에 빼기 2가 인수분해 꼴이야. 그럼 인수분해 꼴로 적은 다음에 서로 비교하면 x 꺼져. 그럼 얘가 얘겠죠. 따라서 우리는 f 프라임 x라는 게 6x 빼기 2일 거라는 항등식의 관찰로 얻어낼 수 있어. 괜찮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될까요? 다시 접근하면 돼요. 다시 가서 미분하고 나서 식을 간단히 만들어서 f 프라임 x를 추출해내. 추출해낸 다음에 이 추출해서 얻어진 식을 다시 접근하면 돼요. 오케이? 어렵죠. 그러니까 방향을 잡으세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저긴데 일단 중간에 간접적인 수를 쓴 거예요. 양변을 미분해도 된다. 그럼 미분하고 보니까 사라지는 게 있네? 넘겼을 때도 같아야 되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오니까 프라임 x가 몇인지가 얻어지긴 했지만 우리 fx가 목적이라서 프라임을 죽이고 싶어. 이 프라임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접근합시다. 저기요. 양변 접근하면 fx는 적분법이야. 적분 3x 제곱 빼기 2x 더하기 c. 그래서 문제도 아마 함수값은 주어져 있으니까 0을 대입하면 1 넣어야 되니까 c도 1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fx 완성한 후에 fx를 값처리해요. 오케이? 느낌 알겠나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사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같아진다는 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 같아지기 위한 우연한 함수를 찾기 위해선 미분에서 식을 암호를 해석하면 이 암호에 대한 단서가 간결하게 썼을 때 얻어지는 게 프라임 x가 나오고 적분하면 fx가 완벽하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미적분은 함수를 해석하는 과목이에요. 해석한다. 뭐였을까? 해석을 하기 위한 과목이라서 이런 발상들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계속 손 적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필수 문제 9번. 얘들아 분기형 함수 있잖아. 필수 문제 9번이야. 말하고 넘어갈게. 자, 분기형 함수. 분기형 함수가 뭐였지? 분리된 기준. 분기. 자, 분기형 함수는 그때그때 달라도 적분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다를 때 적분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물론 연속이라는 말 때문에. 따라서 적분상수가 2개 생길 겁니다. 다시 적분상수가 2개 생겨요. f 프라임 x가 분기형이야. 4x일 때도 있고 괄호 열고
1 이상. x가 1 미만일 때는 아래쪽 3x 제곱이. 그치? 근데 f 프라임 x가 자기소개로 2번 가지치기 돼 있어. 우리 뭐 할 거냐면 프라임 x는 보기 어려워. 보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할까? 또 양변 적분 하시면 됩니다. 적분을 해도 여전히 같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적분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적분 때 그럼 fx는이야. 쌤 적분함수 c 안 붙입니까? 안 붙일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왼쪽을 적분시키면 프라임 날릴 수 있으니까 fx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적분한 곳에 c를 붙이면 되니까 굳이 이쪽에는 c를 안 붙일게요. 이해됐니? 부정적분할 때마다 적분함수가 붙지만 같을 예정이니까 한쪽만 붙일게요. 자, 위쪽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4x의 적분법. 지수를 1 올리고 나누세요. 2x 제곱인데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아래쪽을 적분하면 적분이야. 지수를 올리고 나누면 돼요. x 3승 플러스 c. 자, 근데 각각을 적분한 상수가 같다는 보장이 없어서 C1, C2라고 적을 겁니다. 적분하고 나서 문자가 두 개네. 적분상수 C1, C2. 1 초과일 때랑 1 미만일 때. 그렇습니까? 자,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쌤! 문제에서 부등호 방향에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맨 앞줄에? 맨 앞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란 말이 있어요. 그럼 연속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이것도 또 앞에서 봤는데 연속이 보장될 조건이 뭐였죠? 보장해주는 거. everywhere. 어디든 간에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나요? 연속이라는 말은 함수값이 같다, 극한값이 같다를 보장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1 초과랑 1 미만이면 경계값, 경계선 1에서도 연속이 되겠죠. 연속이 돼야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아니면 자, 모든 곳에서 연속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연속 문제야. 그럼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건 분기형 함수일 때도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따라서 1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또는 등호를 붙여도 되거든요. 어차피 같다는 보장이잖아. 연속이 된다? 왼쪽을 바라보나 오른쪽을 바라보나 똑같다는 소리니까 그냥 등호를 붙여도 함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을 경계해서 등호를 붙여볼게요. 오케이? 그럼 뭐 하자? 그냥 1일 때를 윗줄에 한번 대입하고 아랫줄에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F1은 여기다가 1을 넣으면 2 플러스 C1이 나올 때도 있죠. 2 플러스 C1.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C2가 나올 때도 있죠. 어디서 x에 1을 넣었을 때 1 대입하고 1 대입. 근데 그게 뭐 해야 될까? 서로 다르지 않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속이 이렇게 보장된다는 앞에 그 연속성 파트가 있거든요. 극한값이 같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구별 없이 같아야 돼요. 연속이라는. 따라서 같아야 된다. 따라서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C1, C2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2 플러스 C1, 1 플러스 C2가 보장된다. 근데 이거는 숫자랑 숫자 이항하면 C1은 12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그러면 C1은 C2 빼기 마이너스 1 나오고 F2가 오라고 했었나요?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F2가 오라는 건 여기 들어간 2는 위쪽에 들어가 아래쪽에 들어가? 위쪽에 등호 들어가죠. 2. 그래서 2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얻어진 결과니까 계산해 보시면 F2는 2의 제곱의 2배 8 플러스 C1이란 말이야. 그럼 8 플러스 C1이 5랑 같도록 C까지 구하면 C1은 마삼이 나옵니다. 그래서 C1 구하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C2도 나오니까 C1은 마이너스 3, C2는 여기 이해하면 C1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1 올리면 돼요. 마이너스 2. 그래서 fx를 완벽하게 구해놓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간 것만 결론을 정리해볼까? 뭐였어? 분기형 함수를 적분시켜도 된다. 최초에 적분을 하셔도 돼요. 물론 연속이라는 보장과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이 다 써있을 문제에서. 그래서 양변을 적분한 다음에 위치 가래식이 등호가 없지만 등호 없죠. 같다는 말 없어요. 근데 같을 때만 따지면 연속이 보장된다는 앞에서 배웠던 점이 있으니까 1에서의 극한을 조사해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은 결과랑 이쪽에다가 1을 넣은 결과가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과 FE가 5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C1, C1과 C2를 구해낸 거예요. 오케이? 적분상수는 항상 맨 마지막에 구해지는구나. 마지막에 구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내용은 한번 읽고 해보세요.